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이 매매 방법들을 통해서 종목들을 매매 대응한 것이 아니고 조금 감각적인 부분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감각적인 개인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엑세스 바이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엑세스바이오는 이틀 전에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갔었죠. 한 차례 앞쪽에서 큰 시세를 줬었고, 크게 좀 급락을 떨어뜨리고,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상한가에 거의 뭐 점상한가 비슷하게 들어갔던 종목이었고요. 어제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이거를 이제 분봉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자, 어제 투매가 오후장에 좀 떨어지는 모양이었거든요. 오전에는 거래를 실으면서 강하게 상승을 줬다가 횡보를 잘 하고 아래쪽으로 좀 급락을 줬죠. 자, 그래서 어제 급락을 줄 때 요거를 조금 이제 분할로 제가 매수를 해서 평단이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익 줄 때 수익을 좀 빠르게 챙기고 나온 종목입니다. 수익을 챙기고 매도를 한 이후에도 좀 상승이 조금 더 나와서 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이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하는 수익금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매를 마무리한 종목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투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감각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이 분봉상의 또 지지저항 라인을 잡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매매를 따라 하는 건 특히 이제 주린이 분들이시거나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뭐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투매가 떨어질 때 또 매매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이 종목도 지지 저항을 활용한 매매이긴 하지만 분봉상에서는 약간의 이제 투매 구간을 활용해서 매매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봉상으로는 오늘 바닥권에서의 일정한 횡보 기간을 돌파를 하는 이런 이제 박스권 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돌파봉이 만들어졌죠.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고 거래대금도 활발하게 좀 터졌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전에 한 차례 강하게 상승을 주고 요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가 또 있었죠. 요렇게 이제 쌍바닥 만드는 자리가 있었고 자, 요런 자리 매수했다면 또 정거장 매매 대응으로 요런 데서 이제 수익이 났을 수 있겠죠. 매수돼 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제가 매매 대응을 또 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오후장에 자, 요 자리 이제 투매 떨어질 때 자, 여기 이제 깨고서 여기서 좀 투매가 떨어졌죠. 자, 그래서 살짝 반등을 주고 제가 매수대기를 걸어놓은 자리까지 여기선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서 여기 돌파된 고점 자리를 지지라인으로 보고 자, 여기서 이제 매수가 돼서 요 짧은 구간 좀 수익을 줄 때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에요. 자,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더니 오후장에 살짝 또 투매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매 떨어질 때도 제가 아래쪽에다가 조금 매수대기를 해놨었는데 요거는 또 체결이 되질 않고 반등이 강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종가 관리를 좀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상한가를 터치를 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종가상으로는 좀 안 좋게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일봉상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 종목은 이슈가 좀 있었어요. 미 바이든 후보가 기후 정책 관련해서 이 그린 뉴딜 우리나라의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력 그런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종목이 또 국내 유일의 온실가스 CCS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앞에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거래대금이 또 2,500억 가까이 터지면서 2,700억 가까이 터졌네요. 양호한 모습이 만들어졌고 또 분봉상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은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시코트렐 매매도 좀 마쳤고요. 자, 그리고 SDN이라는 종목을 좀 대응을 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충분히 제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손실로 마감이 됐어요. 미련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상. 자, 얘는 이제 분봉상 돌파 매매 대응을 했어요. 어제
거래대금을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 좀 집중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가 이후에 이렇게 이제 어제 만들어진 거래대금보다 월등히 더 터지는 모습을 보고 더더군다나 또 집중을 했던 종목이고요. 오전에 이렇게 살짝 아래쪽으로 뺐죠. 그렇지만은 시가와 이런 고가 자리를 돌파를 하는 이 돌파봉을 보고 제가 여기다가 붙여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잘 됐어요. 자, 이봉에서 매수가 돼서 대략 3%가 넘는 구간이 이 수익권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3.5%, 6% 정도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 제가 보통은 이렇게 이제 분봉상 만들어진 고점 자리나 이 몸통 고점 라인 정도에다가 절반 물량을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을 좀 홀딩을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고 하고 제 매수가를 위협을 하는 순간이 오면은 바로 매도를 해서 이 손실을 크게 나지 않게끔 대응을 하는 매매를 하는데 오늘 이 종목에서 제가 좀 욕심을 부렸어요. 자,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에 이 돌파 거래 대금이 한 280억 정도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이 3분봉에 집중이 되면서 큰 어떤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수익을 크게 내볼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매도를 안 하고 홀딩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여기서 좀 떨어졌다가 여기서 주춤주춤하다가 밑으로 한 번에 쫙 빠졌거든요. 굉장히 빠르고 급하게 빠졌어요. 이 종목을 뭐 보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호가창이 살짝 멈출 정도로 굉장히 큰 매도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도 나올 때에 이 거래대금도 대략 한 250억 정도가 터졌죠. 자, 그래서 보통은 제 매수가를 위협할 때 제가 스탑로스를 걸어서 자동으로 매도가 나가게끔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제가 매수가 터치하는 순간에 바로 호가창에다가 시장가로 매도를 하는데 오늘은 이 종목을 스탑로스를 걸어두지도 않고 또 매도를 하려고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빠르게 호가창이 밑으로 매도세가 대거 나오는 바람에 밑으로 확 쏠려버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순간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이렇게 이제 아래 꼬리 들어줄 때 실패한 매매로 판단을 해서 반등 살짝 줄 때 제가 매도하고 손절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익권에서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 욕심에 의해서 손실로 마감이 되는 우를 좀 범했습니다. 자, 물론 스탑로스를 걸어뒀다면은 손실이 발생을 하진 않았겠죠. 뭐 수수료 손절 정도 나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안일한 행동 때문에 안일한 대응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됐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은 자만을 했다 그럴까요? 네, 그런 마인드가 있음으로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을 손실로 마감하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나 이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과 원칙대로 정말 이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매매를 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손실을 보지 않도록 않을 수 있도록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 짜잘하게 그냥 단타 매매에 소액으로 좀 한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매매는 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엑세스바이오, 남성, 캐시코트렐, SDN은 결국에는 손절로 좀 마감이 됐어요. 자, SDN을 손실을 보지 않았다면 오늘도 뭐 물론 이제 수익으로 마감이 됐긴 했지만 조금 더 수익금을 크게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제 욕심에 의해서 수익금이 좀 줄어드는 결과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종목 매매 마무리를 좀 했고요. 자,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솔 홈데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솔 홈데코는 그린 뉴딜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요. 오늘은 이제 탄소 배출권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강하게 나온 종목입니다. 자, 얘도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정고점 거래대금을 살짝 못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대금이 대략 2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분봉상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죠. 오전에는 좀 강하지 않았지만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바로 이제 N자형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상한가를 굳힌 이후에 상한가를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잘 강하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좀
한 차례 갭이 강하게 뜨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갭이 안 뜰 수도 있어요. 약하게 뜰 수도 있고 그거는 내일이 돼봐야 알겠지만 상한가에 굳힌 모습은 강하다. 자, 2차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2차 상승 구간까지는 그래도 매매 대응해 볼 만합니다. 앞에 요런 이제 매물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일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찰을 잘 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M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또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슈가 좀 있는데요. SK 하이닉스하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연간 대략 3조 원 정도 규모의 반도체를 공급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재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강력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진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적게 터진 건 아니지만 1,700억 정도가 좀 터졌고요. 자,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이 뉴스가 뜨자마자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요렇게 이제 갭까지 띄우면서 엄청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사실 저 뉴스라면 여기서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게 맞는데 나름 또 이렇게 흔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물량을 좀 뺏어 가려고 한 건지 물량을 좀 모아 가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매매 대응을 또 못했어요. 여기서 조정이 많이 안 나왔죠. 그래서 여기 돌파할 때 잡으려고 좀 매수대기를 해놨는데 체결이 안 돼서 바로 이제 상한가에 좀 굳혔습니다. 근데 상한가에 굳힐 때의 모습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상한가에는 잘 마감이 됐지만 뭔가 재료에 비해서는 조금은 약한 상한가 굳힘을 보여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월봉상 보면은 완전 신고가 자리는 아니에요.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주봉상 보면 횡보하는 기간을 거쳐서 나름대로 좀 매집의 기간을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재료와 또 좋은 차트 모양으로 상한가에 잘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 모습을 또 잘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야 될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KC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자, 이 종목은 장 막판에 갑자기 좀 상한가에 빠르게 들어갔거든요. 좀 급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얘도 이제 재료가 좀 있는데요. 테슬라 이 완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한 달 안에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좀 공언을 했잖아요. 자, 얘는 이제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차 이 공개한다라는 이슈에 핵심 반도체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좀 강하게 들어갔어요. 앞쪽에서 한 차례 크게 상승이 좀 나왔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주 크게 이렇게 흔드는 과정을 거치고 오늘 또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봉이 나왔습니다. 자, 거래대금은 정고점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한 1,500억 이상 터지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파동상으로는 굉장히 큰 파동이 앞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2차 파동 구간이긴 하지만 가격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잘 지켜봐야 될 종목이긴 하지만 조금은 뭐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보수적으로 좀 종목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KC 코트렐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특징주를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캐시 코트렐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얘도 이제 아래쪽에서 이런 일정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상한가 봉이 만들어졌다가 윗꼬리가 달렸거든요. 자, 얘도 이제 여기서 상한가를 찍었었죠. 아까 제가 이제 요 종목 매매했던 거 설명을 드렸었고, 아래쪽으로 투매가 유발이 됐지만 시장이 오늘 오후장에 굉장히 급락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거래를 터트리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매수 주체가 좀 관리를 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일정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그리고 거래대금도 2,600억이 터지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잘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는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게 정고점을 돌파를 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나 어떤 큰 이슈나 그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대략 시장이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음봉으로 좀 크게 만들어졌어요. 최근 만들어진 봉에서는. 그래도 21선을 지켜주는 양호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하락을 하면서 종목들의 하락이 좀 깊었지만
그래도 시장의 모습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음봉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얘도 이제 여기 돌파된 전고점 라인 부근에서 21선을 살짝 이탈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요 윗구간에서 살짝 횡보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대략 이 정도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양이 가장 좀 이상적인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제 나스닥 시장이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살짝 조금 음봉이 만들어졌죠. 그렇지만은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기술주에 실적들이 좀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전고점을 뚫고 가기에는 뭔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장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었지만 어제 또 미국 릴리사라는 이 바이오 제약 회사에서 이 임상 실험 중단을 또 한다라는 이슈가 좀 발생을 했잖아요. 미 대통령의 이 치료제로 쓰였던 항체 치료제 임상을 하던 그런 회사였는데 그게 이제 중단이 되면서 또 약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고요. 또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력하게 시장을 추가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시킬 만한 모멘텀은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시장이 조금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더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강한 종목들로 좀 대응을 하는 조금은 보수적인 매매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들 매매 대응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